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수험생 또 우리 학부모님도 안녕하십니까? 구세주 입사제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 우리 일반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시점이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시점일 테고, 우리 또 검정고시 학생들은 지금 이제 한참 자기 어떤 그 뭐 대안학교를 다니던지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던지 본인이 또 우리 학종의 어떤 전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때일 테고, 또 우리 해외고 학생들은 또 이제 그 우리 해외에서 지금 뭔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2020년, 다시 말하면 이제 2020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올 그 해가 2020년이고 우리 학년도로 치면 2021학년도가 되겠죠. 올해 이제 2020학년도 19년에 2020학년도 학종이 끝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22년은 2022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 이렇게 우리 학종이 지금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 검정고시 또 우리 해외고 그 다음에 우리 재수생까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고 학종을 우리 합격할 수 있냐에 대해 선생님이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지금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 이 강의를 우리 2000년, 21학년도, 22학년도, 올해 내년 열심히 학종을 준비해서 대학을 갈, 서울권 인서울을 갈 검정고시 해외고 재수생 학생들은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뜨고 왜 올해가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지, 인서울할 기회가 없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2021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필승 합격 전략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학종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올지가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냈는데, 자, 현 고2 올해죠. 올해는 지금 별 큰 어떤 학종에 대한 어떤 큰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추천서도 교사 추천서도 허용이 되고요. 자기소개서도 1번, 2번, 3번 대교 공통문항 외 학교별 개별 문항이 있죠. 4번이 합해서 이제 5,000자, 보통 한 1,000자에서 1,200자, 1,500자 이렇게 되죠. 수상 경력도 모든 교내 수상을 다 허용을 한다. 동아리 활동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올해까지 어떤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학종에 한 고2의 시점에서 올해 지금 이제 대학을 준비해서 대학을 할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내후년 현재 고1, 그 다음에 현재 중3 유학생들도 이제 1년, 2년, 3년 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선 지금은 뭐 정시를 우리가 이제 뭐 30%, 40% 이상 늘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누누이 저번 또 선생님의 어떤 갈라 콘서트 칼럼, 또 선생님이 쓴 책, 또 선생님의 강연을 보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학종은 40% 미만으로 혹은 30% 미만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 학생들만, 그릇이 되는 학생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대학의 취지에 맞는 학생들만 원래는 학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70%가 정시가 돼도 괜찮다. 다만 이랬을 때 문제점은 있죠. 정시라는 건 결국 교육제도의 퇴행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건 뭐냐면, 학종을 해야 하는 학생들. 해외고 학생들 수능 볼 수 없지요.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대학으로 오려면 학종으로 가야 됩니다. 해야 하는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들 수능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검정고시 학생이라고 해서 다 수능을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검정고시 학생들이 수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리매김이 안 돼 있단 말이죠. 학종으로 인서울 하려면 학종밖에 없어요. 자, 일반고, 내신, 3, 4등급 학생들 수능 점수도 같이 안 나와요. 3, 4등급 때예요. 근데 나는 서울권 대학에 인서울을 하고 싶다. 내 꿈과 어떤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학종밖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학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그런 기득권, 다시 말하면 성적이라는 수능의 몇 문제 더 맞고 틀리고 해서 어떤 인생의 흐비가 갈라지죠. 그래서 대학의 어떤 그 색깔도 달라지고요. 마치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대학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의 어떤 생활 동안에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큰 어떤 무시 못하는 하나의 요소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가야 된다. 뭐를? 2학이면 똑같은 비용에 똑같은 시간에 지방대 다닐 거면 보다는 2학이면 어떻게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방법은 여태까지 뭐예요? 공부가 좀 안 되는 학생들한테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놓은 게 바로 학종이죠. 입학사관관제서부터.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안타깝게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선생님과 같이 인연이 돼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기회일 것이고요. 앞으로 선생님도 정말 그 13, 14년 동안에 매해 입학사관관제서부터 학종이라는 입시를 우리 고3들과 고2들과 매해 치렀던 우리 선생님도 입시의 전문가죠. 내신 3, 4등급 학생들을 서울권대학에 보내고 검정고시, 해외고, 재수생, 심지어는 재수생들까지도 서울권 대학에 보냈는데 이제는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을 도와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선은 현 고1, 중3,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중3, 고등학교 5학년까지는 이제 달라지겠지만, 자, 보세요. 우선 교사 추천서가 내후년부터, 지금은 괜찮아요. 내후년부터, 고1부터 폐지가 돼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누누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 대신에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자기소개서, 뭐 추천서가 이렇게 폐지가 되면 어떡하죠? 자, 우리가 세 특사항이 있어요. 이 이제 세부 특기사항이 결국은 교사 추천서를 대신하게 될 거라고 제가 뭐 누누이 여태까지 이제 강좌를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 당연히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고요. 자기소개서가 이제 세계문항이 3,100자로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대규모 공통문항 외에 학교별로 받는 4번 문항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보통 4번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학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느낀 의식, 팩트와 행위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의식. 2번 여러분들의 이제 비교과 활동 3개, 동아리, 뭐 우리가 자율활동, 뭐 진로활동 등등등 해서 본인이 전공 영역에 맞는 활동 3개와 팩트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의식과 생각 3개. 3번은 이제 인성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갈등 관리라든가 협동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물어보는 거 3개, 거기에 대한 팩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에 대한 생각, 의식 3개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4번은 결국 대학마다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냐. 학업 어떤 계획서. 우리가 대학원 석사나 그다음에 박사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원 들어갈 때는 이제 학업 계획서를 내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걸 써서 교수님들한테 내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4번 영역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크게 어떤 변동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 다시 말하면 제가 저번 우리가 강의 시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이라는 것은 이제 양보다는 결국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려요. 이 시간에 제가 많은 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이제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강연회를 할 때 그때 초청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후년부터 현 고1부터의 학종은 양보단 질이라는 얘기예요. 질.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면 뭐 말도 되지도 않는 거 다 해가지고 생계부에 넣는 학생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보통 1년에 전국고등학교 강연회를 제가 보통 아무리 못 다녀도 100군데 이상, 한 120군데 이상은 다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생기부 안에 집어넣는다고요. 이것은 이제 눈속임이죠.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이제부터는 입학사관관들도 시간이 없다. 정말 우리 학교에 맞는 학생들, 전공 영역에 맞는 학생들만 뽑겠다.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개니까 프로젝트가 보통 이제 5개가 되겠죠. 1학년 1학기 하나, 1학년 2학기 둘. 2학년 때 2개, 3학년 1학기까지 우선 재수 안 한다고 했을 때 1학년까지 들어가 재수만 하게 되면은 6개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양보단 질, 전공 영역이 확실하게 맞으면서 센 것들을 차곡차곡 써 넣어야 되는 이 부분이 조금 달라졌는데 결국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종의 모습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정말 더 대학에서는 학종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논문 기재는요, 지금도 안 돼요. 현재 지금도 혹시나 어디 컨설팅 하는 데서 소논문 쓰자고 이런 데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소논문 다만 검정고시나 뭐 해외고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안에서 소논문이 아니라 본인이 정식으로 출판사 계약을 맺고 책을 쓰는 건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출판사 자체도 어떻게 권위 있는 출판사하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렇게 부정이 있을 수는 없죠. 그 정도 아이가 책을 쓸 만한 아이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니까 소논문, 논문은 아예 안 돼요. 일반고 학생들도 안 되고 이제는 특목고 자서고가 요즘에 이렇게 학종이 바뀌면서 큰일 났다.
우리 학교는 학종을 보내는 대학인데 왜 학종을 이제 보내기가 좀 큰일 났다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뭐냐면 논문 금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미를 좀 봤죠. 특목고하고 자서고가 논문 때문에 안 돼요. 정식으로 하려면 책을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2서부터는 뭐 지금 중2 우리 학부모님이 방송을 볼 수도 있겠고요. 뭐가 다 되냐? 자기소개서 폐지, 그러니까 3, 4년 있다 폐지가 되는 거예요. 수상 경력 폐지, 자율동아리 대입 비반형 청소년 단체 활동 기재 금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야, 학종이 그럼 없어지는 것 같죠? 뭐 지금 우리가 뭐 어떻든 졸속으로 지금 많이 뭐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뭐 비판하고 이럴 건 아니고 저는 어떻든 가리키는 선생이니까 본분에 충실하게 학종을 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학종을 해야만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저는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실질적인 강사니까 우선 그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다 폐지가 되는 것 같아요. 3, 4년 뒤에 아니에요. 자, 추천서 뭐 자소서 폐기되면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건 대학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대학에서 우리 뽑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뽑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는 겁니다. 자, 면접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학종은 굉장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그 과정은 틀려요. 어떤 과정은 서로의 첨예한 이익 때문에 변하고 있는 건데 제가 갔다가 볼 때는 결과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도 학생을 위하는 과정이었고 결과도 이렇게 변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과정은 전혀 학생들을 생각하지 않은데 결과만 좀 이렇게 몸집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권현 선생님. 제가 학생부 종합종의 1타 강사 아닙니까? 전국 1타 강사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학종은 앞으로 제대로 더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학종으로 가려면 어떻게 제대로 준비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빠지는 대신에 대학에선 심층 면접이 확장이 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동안 학생들은 입학사항관과 교수들을 만나기 전에 자소서라는 서류를 만났지만 이제는 그 기회조차도 여러분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류에선 약간의 부정이, 야로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그렇게 한 1%, 2% 정도는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직접 대면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직접 앞으로 자소서가 없어지고 교사 추천서가 세특으로 이렇게 묶이면서 어떻게 3, 4년 뒤에는 어떻게 변하냐? 직접 가서 입학사항관을 만나야 돼요. 1차부터. 그러면 결국에 학종의 핵심이 뭐냐? 의식과 인식이다. 학생의 생각이다. 이 의식과 인식, 전공 역량에 대한 의식과 인식 생각은 절대로 일순간에 생길 수가 없다. 이것은 적어도 2년, 1년 반에 걸쳐서 제대로 된 과정을 겪고 프로젝트를 해내고 학종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에 맞는 것들을 수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의식과 인식은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학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요거 바뀌는 것에 대한 뭐 면접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이제 여기 아직 바뀌지 않은 학종,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2, 3년 후에 또 가야 될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4, 5년 뒤의 얘기는 또 다음 얘기니까 학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볼게요. 자, 2021학년도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대학 대입 우리가 2021학년도 의대, 연세대학교 의대가 55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 계열이 433명을 뽑습니다. 올해요. 올해 준비해서 이제 2021학년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때요? 자꾸만 학종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뭐 5년 정도 지나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 버려요. 고교학점제라는 건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수업 자체를 상대평가가 아니면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마치 대학에서의 전공별로 이렇게 우리가 골라듣는 것처럼 학점 이수하는 것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 핵심 요지는 그렇습니다. 빨리 학종이 변하기 전에 마치 옛날에 입학수당관제가 변해서 학종으로 오기 전에 그 마지막 막차를 타서 대학에 갔던 학생들이 성공했듯이 지금 학종이라는 게 또 다이어트를 이제 3, 4년 뒤에 하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연도 내년부터도 약간씩 변화가 있지만 빨리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누가 대학을 가야 되냐? 대학 아직도 못 가고 있는 재수생들. 재수생들이 가장 빨리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수능 파고 있어봤자 안 되는 재수생들 이제 그만. 그다가 대학 못 가요. 진짜로. 대학 못 갑니다. 평생.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 빨리 수능 안 되면 뭐 수능 안 되는 학생이 학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방법이 없고 학종에 맞는 학생이라면 빨리 제대로 학종을 배워서 어떻게 한다? 준비해서 대학 가자는 거죠. 올해
혹은 내년에. 자, 그 다음에 해외고. 해외고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왜? 자꾸만 학제는 변하고 있지. 영어 어학 점수에 대한 특혜는 안 줘요. 점점 빼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마지막 끝물입니다. 방법은 학종밖에 없는데 이 해외고 학생들이 정말 열려있는 이 학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학제가 다른 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대한민국 대학에서 받겠다는 건데 근데 아직도요 허상에 빠져 있죠. 무슨 빠져? 이렇게 지금 국지여계열 433명을 학종으로 뽑는다는데 아직도 이 많은 자석 참 큰 그 자석이죠. 433명이라는 하나의 대학에서만 연세대학교에서만 근데 여기서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지 이게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근데 아직도 햇소리하고 있어요. 보면 아직도 참 답답한 그런 실정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을 가는 게 문제예요. 대학을 못 가는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그래서 재수생, 검정고시, 해외고 물론 이제 일반고 내신 3, 4등급도 있어요. 요거 이제 학생들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재수생,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이 의대도 지금 아직까지 55명이나 뽑아요. 국제학계열도 지금 연세대학교, 하나대학에서만 433명을 뽑아요.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학종이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고 이제는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올해 내년에 다 대학 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됐다고? 확대됐다고. 제가 뭘 보라 그랬어? 교육부에서 말하는 것이 물론 있지만 이 학종이라는 건 대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어떻게 됐어? 확대됐어. 오히려 더 오래. 그 다음에 지원 자격 개편, 고교 다양성 확대를 위해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증가했대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학생으로 지원 자격 개편, 학교별 3학년 재학생 수의 3%, 그 다음에 학생부 전형 활동 우수형이 이제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해외고 학생들 국지형 가는 거죠. 모집 인원 확대, 활동 우수형이 작년에는 635명에서 한 100여 명 늘었어. 한 120명 늘었네, 올해는. 그쵸? 768명. 전년 대지 133명 늘었고 20.9%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국지형도 확 증가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빨리 이렇게 대학에서 힘을 줄 때 대학 가라.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준비해서 가야지.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그지? 국지형도 전년 대비 177명이 증가했고 이거는 152.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황금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올해 내년까지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못 간 학생들은 빨리 올해 내년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학생부 전협정 활동 우수형이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국내외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렇지. 국제형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은 국내고와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대요. 검정고시 해외고 구분한대요.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국내고는 국내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해외고 검정고시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꼭 갖춰야 되는데 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1년 3월 이전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졸업한 자가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을 갈 수가 있으니까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자도 있어요. 제주국제학교 중에서도 학력 인정이 국내 학교로 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 그런 케이스죠. 국제 소재 외국 기업 외국인 학교 특별법에 의해서 국제학교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 예정인 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검정고시라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대를 가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의대를 55명이나 뽑는데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으로 국제학교를 433명이나 뽑는데 더 좋은 건 또 거기서 검정고시하고 일반고 애들하고 해외고 애들을 구분해서 뽑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만 하면 갈 수가 있지. 근데 문제는 뭐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의대 같은 데 가려면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해야 돼요. 의대 가는 게 쉽지 않고 국내에서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의대에 붙인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역으로 의대에 못 붙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붙여본 장본인이고 저는 경험자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저 같은 고수한테 묻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화가 납니다. 아주 자꾸만 그러시면. 그래서 의대도 갈 수 있고 국제의 계열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제학 계열은 의대는 못 가요. 국제학 계열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언더우드 계열.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으시고 지금 빨리 준비를 하시라. 노력 없이 대학을 간다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길이 있다. 첫 번째, 제도가 이렇게 살아있다. 올해 내년에. 그 제도를 여러분이 놓치면 대학 못 간다. 당연히 못 가겠지. 이제는 이걸 닫아버린다는 거니까.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노직과 프로그램이 있는 선생이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 때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제 2년 후에는 진검승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못 잡고는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 그래요. 이건 뭐라면 다 아시는 거죠. 한번 그냥 훑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서류평가죠. 이 서류평가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서류평가 없으면 첫 번부터 면접으로 입학상관하고 교수들하고 대면해야 되니까. 3, 4년 뒤에 서류가 없어지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더 사실은 그게 입시를 제대로 준비해서 대학을 가야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게 더 오싹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서류가 있어요. 자, 1단계 100%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2단계에 걸쳐서 평가한다니까 우선 서류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낼 서류가 없어. 어떻게? 증빙서류가 만들어서 가야 돼, 우리가. 그지? 그 다음에 이 증빙서류가 포트폴리오가 되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야 돼?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가 의사인데 우리 아빠가 병원을 하시네? 근데 내가 봉사가 필요하네. 우리 아빠한테 가서 병원장이니까 우리 아빠가 봉사 좀 했다고? 이렇게 되냐? 이제 안 되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보면 홈스쿨링 하는 우리 학생들을 잘 들으세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전공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 근데 이 프로젝트가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니? 인정을. 상을 못하고 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보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꼭 상을 타야겠지만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한 아이의 노력과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과정이 잘 드러나야 돼요. 상을 타면 더 좋겠지만 꼭 상을 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산에 너무 영련하지 마라. 근데 내가 했어. 방구석에서 혼자 열심히. 인정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인정받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인가 대안학교를 열심히 다녔어. 3, 4년 걸쳐서. 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했어. 하라는 대로. 그리고 좀 재밌었어. 솔직히 그렇게 아주 빡세게 한 건 아니야. 소위 말하는 골방 안에서 혼자 소설 쓰는 거하고 똑같지. 그 사람이 소설가인가? 골방 안에서 혼자 소설 쓰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인정을 어디서 받을 거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서 넣어야 됩니다. 증빙서류에. 저는 그런 방법들을 다 노하우로 다 체계적으로 방법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잘 해내면 우선 로드맵을 잘 그리고, 학생한테 맞는 학생부 종합전형 로드맵을 잘 아이덴티티하고 잘 섞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7대 항제 활동에 맞게 일반고 아이들의 생계부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증명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증빙서를 만들고 증명받을 수 있는 봉사를 해야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대학을 가는 거야. 어디를? 연세대학교를 가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60이고 40%야. 근데 내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2단계 평가 대상자 하나의 면접 평가 실시하고 1단계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적합한 기부 학업 역량을 평가하기도 해요. 이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해외고 할 때 그런 게 나오기도 해요. 어떤 제시문을 주고, 의대는 마찬가지. 의대도 그런 제시문이 좀 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의대는 MMI 면접이라 해서 6개의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60분 봐요. 면접만. 국제형의 모집 단위에 한해서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서류평가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없죠. 이건 일반고 학생들일 때. 자기소개서 들어가죠. 추천서 들어가요. 외국 소재 고등학교, 국내 소재 외국 고등학교 기관, 외국인 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검정 출신자는 졸업 예정 증명서도 내야 되지가 당연한 거지. 아니 졸업을 했어야지 대학을 가지. 이건 당연한 거죠. 성적 증명서, 기타 서류가 이제 요거야. 이게 기타 서류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1단계가 100%가 서류 점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서류가 중요하겠어.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그 다음에 재수생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선 재수생들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요, 1단계 서류 성적의 60%가 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류만
160%가 지금 200%를 대학 1단계, 2단계 합해서 200%를 대학 합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류만, 증빙 서류하고 포트폴리오만 아직까지 160% 거의 다 포함되는 거란 얘기지. 근데 이제 1단계는 합격을 하고 2단계 떨어진 애들이 있어. 잘 들으세요. 자, 우선 좀 말씀드리면, 뭐 성균관대도 올해 의대가 25명, 영상학과는 17명. 이렇게 제가 지금 아주 좀 대표적인 학과만 좀 찝어온 거고,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100명도 더 뽑아요. 잘 우선 들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1단계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합격했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학은 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방법은 모르고 그 방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 별로 없어요. 제가 압니다. 왜냐면 그만 노하우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열심히 해서 1단계 합격을 시켜놨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문제가 있는 학부모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일단 저를 선택을 했을 때 믿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결과도 내드리고요. 근데 문제가 2단계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 면접에 들어가 드릴 수 있나요? 한번 쉽게 말씀드려서 제 권현 선생님이 아무개라는 A라는 학생 같이 제가 뭐 탈을 쓰고 면접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뭐를 배워가야 됩니까? 1단계에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전공부의 프로젝트가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저는 프로젝트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의식과 인식이 있어요. 나 이거 자꾸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아마 학종 얘기하면서 의식과 인식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잘 하셔야 됩니다. 학종의 요체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서류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속마음, 그런 프로젝트와 과정들을 우리가 1년 반에서 2년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쌓아온 이 아이의 전공 영역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중요해요. 이게 1단계 같이 나가고 프로젝트 준비하면 서류 만들면서 같이 가르쳐주면서 준비가 된 학생들은 의식과 인식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2단계 면접 가서 붙어요. 면접에서 결국 보는 게 뭔데? 얘가 했냐 안 했냐의 진위 여부와 이 프로젝트, 이 봉사활동, 이 자율활동을 했을 때 이 아이의 생각과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통한 이 아이만의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교수들은 봅니다. 그게 학종 면접에 다예요. 학종 면접이라는 것은 서류를 준비하면서 같이 만들어지는 게 학종 면접입니다. 어디 갔더니 면접 따로 무슨 서류 따로 이게 면접이 아니에요. 제대로 잘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대학 입시라는 건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 있는 학생들은 의식과 인식이 길러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를 내면 어떻게 해요? 수업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충분히. 왜?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이제 그 로드맵 컨설팅을 짠 다음에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마다의 구체적인 학종 준비법이 다 달라요. 학과도 다르고 학생의 성향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저는 분석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올해 입시에, 내년 입시에 연대 의대를 간다, 성균관대 의대를 간다 했을 때 그 학생만의 최적의 합격 플랜을 짜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이 학생은 이런 게 부족해. 이 학생은 조금 이런 건 다른 학생보다 나아. 이 학생은 너무나 기본이 안 돼 있어서 많은 걸 해야 돼. 그래야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어. 왜? 저 권현 선생님은 눈 가리고 아웅 안 하니까. 저는 해서 보내던 아니면 안 해서 안 보내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충분하게 얘가 대학을 가려면 이 정도의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준비를 이렇게 등한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1단계까지는 제가 열심히 해줘요. 근데 저도 힘듭니다. 왜? 결국 그렇게 대학을 못 갈 거니까. 그리고 뭐 일부는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따로 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잘나서 대학을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애가 이걸 압니까?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해야 대학을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단계 면접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뭐가 안 돼 있냐? 의식과 인식이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얘네들 1단계까지 선생님으로 간 거지 뭐. 이제는 그러지 말라. 왜? 극기에서 또 준비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올해까지가 데드라인이고 지금 현 고1, 중3, 지금 17살, 뭐 18살, 뭐 16살까지 앞으로 2년 동안에 큰 변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이 학생들도 재수생 학생들 포함해서 대학을 가는 요지까지는 1년 내, 2년 내에 변화해서 끝납니다. 더 이상은 제가 저한테 찾아와도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올해, 내년 준비해서 꼭 대학을 가시라.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 꼭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은. 자, 성균관대 올해 2021학년도 의예과 25명, 영상학과 17명 뽑아요. 역시 반영 비율은 서류 100% 1차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지,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가 들어가고, 우리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은 학생부 대신에 뭐 들어가? 서류 들어갑니다. 서류. 자, 쭉 같아요. 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같고 이제 반영 비율 100% 서류 학생부 자소서인데 요 학생부가 없으니까 우리는 증빙서류 들어가겠지?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 자, 그 다음에 서류 면접 선발 배수에서 1단계가 100% 들어가는데 3배수나 뽑으니까 우선 1단계에서 보통 뭐 25명을 뽑으니까 의대에서 3배수니까 75명 뽑겠네, 그지? 50명 이상 뽑는 거네, 1단계에서. 잘해서 이제 2단계 잘해서 가야지. 1단계 성적 2단계에서 80%. 서류가 굉장히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이 학종의 묘미는 서류예요. 그 서류 안에 있는 팩트와 그 서류 이면에 있는 아이의 전공에 대한 생각과 의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이 20에 20%는 면접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요. 자, 영상학과. 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체능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그 정시 예체능 실기 혹은 수시 예체능 실기에 대해서도 이제 언제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특히 요즘에 그 영상학과나 우리가 뭐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나 이런 데 있죠. 연출 전공으로 가는 애들. 요 학생들이 사실은 요즘에 정시에서 많이 이제 대학이 빠지고 수시로 많이 돌리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서 이 애들이 이제 실기와 그동안은 이제 실기와 그다음에 학종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요즘은 이제 학종으로 많이 이제 연출 전공을 뽑는 추세고 실기는 정시 실기가 좀 있어요. 뭐 세종대학교는 아직도 영화 연출학과에서 영화 연출 전공은 이제 정시 실기로 뽑는데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참 묘미가 뭐냐면 보세요. 수시예요, 학종.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 모집단위 세부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그랬어요. 영상 제작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국내 또는 국제 대회 입상. 입상한 아이들은 사실은 성대도 가지만 입상을 큰 대회에서 우리가 입상한 아이들은 성대보다는 다른 대학을 가요, 사실.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뭐 한 아이들. 근데 이제 세 번째 항이 참 재밌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상 관련 작품 제작 유경험자 그래요. 성대는요. 포트폴리오를 받아다가 교수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면접을 봐요. 이때 면접에서 잘하면 설사 내가 뭐 있잖아요. 뭐 큰 대회들 많잖아요. 뭐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라든가 많죠. 거기서 상을 못 타도요. 이 면접에서 잘만 해내면, 그러니까 작품을 잘 만들어 놓고 면접을 잘만 해내면 내신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기 특기자로 영상학과 연출로 몇 명이나 뽑으면 됐어. 아까 전에 성대 17명 안에 들어가서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연출 전공으로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그다음 1단계 성적이 3배수 내외에서 5배수를 연출은 5배수를 뽑아요. 17명을 뽑죠. 5배수면 얼마겠습니까? 5, 7에 35. 거의 한 뭐 70명 가까이 되잖아요. 80명. 작품만 잘 만들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작품을 잘 만들어야 돼요. 뭐 작품을 잘 만든다는 게 뭐냐? 성대 교수들이 원하는 미장센과 성대 교수들이 원하는 플로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결국 그 사람들이 뽑는 거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대학은 교육부가 아무리 뭐라 해도 대학은 누가 뽑는다? 대학에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고, 검정고시, 또 일반고 학생들, 재수생들 중에서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학종도 있지만 내가 예술 쪽으로 관심이 있다, 연출 쪽으로 글을 뭐 연출이나 이런 거에 또 문창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내신이 낮아도 충분히 이렇게 준비해서 갈 수 있는데 요즘 실기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수시에서 이렇게 학종으로 다 이거 뽑아버리니까 동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전략이니까 잘 알아놓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 가기 어려운 우리 아이 인서울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경희대 네오네상스 전형 있죠? 이번 2021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준비해야 되죠. 2020년도에 준비해서 가야지. 자, 의예과 55명이나 뽑아요. 세상에. 한의예과 43명을 뽑아요. 치의과 40명을 뽑아요.
여러분한테 열려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지. 응? 자, 뭐 인재상은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중 하나에 해당하고요. 문화에는 뭐 문화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세계에는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외국어라는 거는 그런 토익 토플 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영향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외국에 대한 문화를 잘 알 거 아니냐, 그렇지? 그다음에 창조인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재능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학문과 경계를, 그러니까 융복합. 성균관대학교, 숭실대학교에 그 88명의 전공에 융복합 전형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88명을 학종으로 뽑는다는 얘기지. 경희대학교에서는 다 뽑아요. 여기도 이제 뭐 네오나스 정형에서 경영학부는 100명 이상 뽑고, 근데 올해 이제 의학과 55명, 한의학과 43명, 치의학과 40명을 뽑는다. 검정고시 학생들도 뽑는다는 얘기야. 해외고 학생들도 뽑는다는 얘기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내년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이제 자 보세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10명 2명, 문화콘텐츠학과 12명, 2021학년도 올해 중앙대 심리학과 10명, 의학과 8명 그래요. 뭐 다 인기 있는 학과들이고 다 우리 학생들 준비해서 다빈치, KU 자기추천 전형, 문화콘텐츠학과도 마찬가지고 KU 자기추천 전형 갈 수 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영화연출은 이번에 14명을 뽑고요. 컴퓨터학부는 27명을 뽑아요. 동국대학교도 성균관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두드림 전형이 있지요. 국내 고교 졸업 예정 또는 법령에 의해서 이와 공동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다 해요. 건국대학교나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나 한 2, 3년 전까지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 안 뽑았어요. 학종. 근데 뽑아요. 지금 다 뽑아요. 이 마지막 기회 때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기회를 살려라. 소프트웨어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다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법령에 의해서 이하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뽑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 많이 뽑고 여러분들 기회가 열려있죠. 언제까지? 올해 내년까지.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35명, SSU 미래인재, 융합특성화 공학과 83명. 융합특성화 공학과가 뭐냐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융합공학에 대한 게 다 모여있어요. 뭐 데이터 기반의 것들이 다 모여있고, 요즘은 사실은 공학이라는 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인문학적인 문화 콘텐츠와 공학적 기반의 어떤 여러분들의 컴퓨터 공학이 만나서 4차 혁명의 어떤 융합공학을 만들어내는 거죠. 83명이나 뽑아요. 자유 전공 학부로 숭실대학교에서 올해. 내년까지도 그렇게 뽑을 전망입니다. 자, 그래요. 숭실대학교는 블라인드 인재 전형을 통해서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함. 중요한 게 대학이 누굴 뽑는다? 여러분들을 뽑는다. 교육부가 여러분들을 뽑는 게 아니야. 대학이 여러분들을 뽑는다. 근데 대학에 맞는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얘기야. 인재상, 지원한 모집단이 전공에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자기주도적 창의성, 성실성 인재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뭘로 보냐? 우리가 당연히 서류로 보겠지. 증빙 서류로. 그치? 또 뭘로 봐? 면접으로 보겠지. 결국 뭘로 보겠다는 거야? 가시화적인 구체적인 우리가 입증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 기록들, 서류들과 그 다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겠다. 이 생각은 절대로 한순간에 키워지지 않는다. 학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 있는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율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인식이 생겨난다. 똑같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두 번 다시 저한테 묻지 마세요. 공인어학 성적, 교과 관련 외부 수상, 뭐 있잖아요. 올림피아드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적, 사교육기관과 관련된 활동,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캠프, 사교육 캠프, 돈만 내면 다 가서 상장 탈 수 있는 그런 캠프. 그 다음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남발하는 그런 상들. 안 된다고요.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교회 활동, 해외 봉사 및 해외 어학연수는 절대 안 돼.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갖고 오는 거 보면 다 우리가 며칠, 뭐 9박 10일 정도 해외에 뭐 인도니 어디니 중국인이 가서 하죠. 그건 여러분들 학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 갖고 학종으로 가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학종은 대학에서 인정을 받고 대학 교수들이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뽑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프로젝트로 보여지는 것을 합법적인,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시 찍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 과정을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2020년, 2021년 학종 인설 마지막 기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해가 지나면 저도 여러분들의 이제는 인설권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을 놓치는 검정고시, 해외고, 일반고, 재수생들은 일단 생기부가 끝났지만 생기부를 의미의 재해석. 왜냐하면 얘네들은 생기부 안에 글자는 있는데 그 글자에 대한 본인의 의미가 정립이 안 돼서 뭐가 중요해서 어떤 걸 이것을 더해서 이걸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낼지 하나도 몰라요. 이미 학종을 붙은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생기부에 있는 것들을 자소서에 녹여낼지 얘들을 아는 애들이고 지도를 받은 애들이고 모르니까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재수하는 그 1년은 절대로 뭐 생기부가 안 들어가니까 그 1년은 그 입학사관관이나 교수들이 얘를 해도 안 쳐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1년 동안에 한 거 다 들어갑니다. 어디에? 자소서에. 어디에? 이 아이 의식에. 어디에? 이 아이 면접의 말에. 실제로 똑같은 생기부를 갖고 이렇게 준비를 충분히 해서 1년 뒤에 또 붙어요, 대학을. 이게 학종의 묘미예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가야 하는 2020년, 2021년을 준비해서 대학을 올해 내후년에 가야 하는 학생들 놓쳐버리면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충분히 이제 준비해서 대학 가는 준비 기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죠. 딱 맞습니다. 마지막 기회. 인서울권 해야 되는 학생들, 학종으로 해야 되는 학생들 이제 빨리 시작하자. 발등에 불 떨어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또 재수생들까지도 이번 연도 2020년, 2021학년도죠. 2022학년을 놓치면 대학을 갈 수가 힘들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학종이라는 건 계속 제도의 모습만 변했을 뿐 대학에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대학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학종의 그 미묘한 부분들과 또 뽑는 좌석의 퍼센테이지는 분명히 변화가 올 겁니다. 지금 대학을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 가기 힘든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준비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인서울권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권현 선생님은 2021학년도 내년 서울권 주요 대학의 학종 수시 모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더 좋은 자료 갖고 다음 영상으로 다음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